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재보선에서 공천을 받는 과정, 과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이 확정이 되기 전날이 2022년 5월 9일이에요. 근데 그때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 여기서 이준석 의원이 등장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이 나오죠. 이걸 최근에 민주당이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또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기에 또 윤상현 의원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준석, 윤상현 두 의원의 이름이 그리고 등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두 의원이 뭔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공천한다고 앉아있으면은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말이 완전 틀린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정보들 전달하는 거지. 경선한다라는 말이 들린다를 전달하는 거지. 뭐 어디 들었다 이런 건 아니죠. 뭐 혹시라도 검찰에서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전 당연히 가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경선에서 전략공천으로 변했다, 바뀌어졌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허황된 소설 같은 얘기예요. 경선으로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선 전화를 받거나 이준석 대표하고 이 문제 논의한 적이 없어. 경선을 하기로 했다, 전략공천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100%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선으로 정해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의원의 얘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본인들은 원래 정해진 데 쭉 갔다. 문제될 게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특히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손정혜 변호사.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면은 참고인 조사인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참고인 조사 신분이죠. 결국은 이제 구조는 이런 거죠.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아야 할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을 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주장 측에서 그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이준석과 윤상현이 있으니 진술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조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문제는 좀 법리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을 개입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 뇌물수수를 적용해야 된다, 알선수재가 된다, 직권남용이다, 뭐 정치자금법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 하나하나가 법리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퍼즐이 안 맞고 지금 참고인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두 의원도 허황된 얘기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관계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쉽게 번복되는 사실관계. 더군다나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신빙성이 낮은 진술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다 보니 어디서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명태균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거슬러서 수사를 하는 방식 그대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석 변호사, 김상현 변호사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 상황, 특히 이준석, 윤상현 의원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아마 저는요, 이게 옛날 기사를 봐야 돼요. 그때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원래 이제 선거가 임박했잖아요. 6월 1일 선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보궐선거는 다게 전략공천합니다. 경선이란 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5월 9일 날 언제 경선을 합니까? 6월 1일 선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는 김영선 의원이 압도적 1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당연히 김영선 의원이 될 사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63% 이겼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마치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뭐 임명 강제해가지고 공천된 것처럼 이게 저는 언론에서 왜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보면 이게 당연히 될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윤상현 의원이 심사해가지고 가장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윤상현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도장 찍어서 적법하게 된 거예요. 이 공천요. 명태균이 한 것도 아니고 건진이 한 것도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심사해 보니까 경쟁력이나 모든 게 여성이고 전략 공천에 맞고 이준석 대표도 보니까 괜찮은 경쟁력 있는 후보고 이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저 문자는 왜 보냈을까 밤에? 아마 이게 명태균 씨가 아니 대통령은 뭐 준다는데 왜 이준석 대표한테 하니까 아마 이게 이준석 대표가 그냥
명태균 씨한테 뭐 농담이나 거짓말처럼 대통령 경선이라던데요? 이러면서 이게 보낸 것 같아요. 왜? 실제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경선해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한테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가 자꾸 이게 대통령 팔면서 근력 준다 했는데 이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러기 위해서 아마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요. 실제는 그때 경선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김상일 평론가. 자, 선거판에서 활동을 하는 일개 개인이 예. 무언가를 떠듭니다. 근데 그게 벌어진 일을 떠드는 게 아니라 벌어지기 전에 떠듭니다. 그게 실현이 됩니다. 당연히 국민적인 의혹이 있죠.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아니다라고 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거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개 개인이 한 말이 다 실현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의심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합리적인 또 추론을 해본다면 예. 대통령 또는 공관위원장 또는 당대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얘기들이 또 명태균 씨와 관련돼 가지고 많이 또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아니다라고 국민에게 얘기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예의에 맞습니까? 그리고 권력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권력은 한 번 맡으면 국민들의 어떤 의구심을 풀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왕국을 만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윤석열 왕국 만드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정황과 의심이 있으면 예.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은 공권력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이고 워낙 많은 명태균 씨가 워낙 많은 인물을 거론했는데 최근에 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그 과정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보이는데 해명도 좀 있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